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부 16학번 유영길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설명, 선정 배경, 기능 및 동작 과정, 그리고 개발 방법과 활용 예시를 설명드리고 기대 효과와 추가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커메스입니다. 이는 제가 졸업작품으로 만든 작품이기도 한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과 시기성, 적합성을 판단하였을 때 이번 발표와 잘 부합하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코비드19 메디컬 서비스, 코메스는 요약하면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위험도를 계산하고 위험도에 따른 병상을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나이와 기저질환이 코로나19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된 모델만 있다면 환자의 위험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온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나이와 기저질환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환자의 정보를 입력받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시행해 그 환자의 위험들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해 데이터를 3차원 그래프에 플롯하여서 속성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2011년 11월까지도 코로나의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 문제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른 병상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환자의 중증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증 병상에 있는 환자가 일반 병상으로 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막기 위해 환자의 위험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백신 효과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나 인터넷만 보더라도 아직도 백신을 믿지 못하는 백신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과를 입증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팬데믹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다른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그 데이터를 바로 모델에 적용해서 다시 로지스틱 회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감염병에도 탁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백신, 변이 발생들의 요소가 위험도에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다른 전염병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과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및 동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환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 사망률과 연관이 큰 요인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예측의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시각화하여 데이터 양에 따라 환자의 생존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 5단계로 환자의 위험도를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병상을 안내합니다. 동작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CDC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데이터 약 27만 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지스틱에 돌리기 위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5,000개를 새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5,00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클러스터링을 통해 요인의 연관성을 시각화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개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CDC와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CDC에서는 사망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연령별 확진자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CDC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기저질환에 대한 분석용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합해 새로운 데이터 5,000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5,000개의 데이터를 로지스틱 모델에 돌린 결과값입니다. 위에 정확도와 교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요인들이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테스트 데이터 1000개를 새로 만들어 환자들을 분리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5단계에 따라 잘 분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총 3개, 나이, 순환계 질환, 생존 여부, 나이, 호흡기 질환, 생존 여부, 나이, 백신 접종 여부, 생존 여부,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환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른 결과를 사용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예시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위험도 계산, 병원 찾기, 그래프 확인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위험도 계산부터 보겠습니다. 위험도 계산에서는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입력받아 위험도를 예측해줍니다. 예측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 생성된 모델에 입력받은 환자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30세 환자가 비만을 갖고 있는 경우 위험도는 낮으며 일반 병상을 안내해줍니다. 다음으로 70세 환자가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70세 환자가 호흡기 질환과 순환기 질환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중증 병상을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병원 버튼을 클릭할 경우 메인 화면에서 보았던 병원 찾기 기능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는 지역에 따른 코로나19 병동을 제공하는 전국 상급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남은 병상 수와 전화번호, 주소를 알 수 있고 거리 순증료를 누르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안내되며 병상 연결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병원 중 병상이 남아있는 병원을 안내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병상을 누르면 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전화할 수 있으며 중증병상 연결을 누르면 이 경우에는 단국대학교 병원에 중증병상이 없으니 그 다음 가까운 순천향대 병원으로 안내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확인 기능입니다. 코로나19 중증도에 가장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질환과 순환기 질환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백신을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 질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이와 순환기 질환과 생존 여부 이렇게 3차원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이며 그래프를 보면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순환기 질환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을 보면 백신은 1차 접종 시에는 1, 2차 접종 시에는 2로 표기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2차 접종 시에는 1000개의 데이터에서는 아무도 사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백신 무신론자들에게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해 그를 이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메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먼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저질환별 수치화된 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결과를 통해 백신 효과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다른 바이러스와 전염병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은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어플리케이션도 코로나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API를 받아와 실시간 확진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